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실천을 하는 곳이 있다네요. 이 마을의 공공시설과 학교를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항상 만나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지자체, 네, 화성시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요. 최인석 화성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화성시장 지금 8년째시죠? 예. 재선에서. 예, 재선 2010년도에 시장이 돼서요. 14년도 재선을 거쳐서 지금 8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성시 그러면 살인의 추억 또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먼저 화성시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대략 위치가 그러니까 수원 밑에? 예, 수원 밑에 오산 위에 평택하고 아마 접해 있는 면적이 제일 많은 시흥과 안산은 시아우로 접해 있고요. 수원이 접해 있고 용인이 접해 있고 또 오산, 평택, 심지어는 당진시까지 접해 있는. 당진 위쪽이고. 예, 예, 맞습니다. 예, 면적이 꽤 되죠?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 서울의 1.4배고요. 그래요. 경기도 해수 면적의 80%를 관리하는 게 화성입니다. 아, 바다에 접한 데가 또 그렇게 많아요? 예, 경기만의 80%를 화성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 당진 앞바다의 장구항 앞에 국화도가 네. 우리 화성시의 섬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화성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죠? 아, 그간의 물리적인 성장만 너무 집착했고 그 서해안의 중요한 가치들이 등한시됐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예, 예. 지금은 우리 서해안의 가치가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행정구역상 화성시가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17살짜리입니다. 화성군이었었다가 남양으로 시청을 옮기면서 시가 된 지 17년째인데요. 인구 규모는 한 70만 이제 막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만이나 됩니까? 예. 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정도인데요. 어떻게 늘어나고 7년만 있습니까? 따지면요. 네. 제가 2010년도에 취임할 당시 한 48만 정도의 인구가 지금 70만이 넘어갔으니까요. 예. 인구 증가율로 보면 10년간 전국 1위를 했던 것이 화성입니다.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인구가? 산업 인프라가 기본이고요. 또 교통 여건이 광역교통망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5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국가기관 철도망이 지나고 있고요. 이곳에 글로벌 기업들과 그 회사의 납품업체인 벤더들을 중심으로 소위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이 화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연구소라는 연구단지가 남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양연구소라고 불려지는. 예, 그 최고의 인력들 한 2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공장. 신도시의 최고의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에서 그 위용을 가시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생산 공장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아니, 동탄이 화성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수원 동탄 그래요. 수원이 소위 이제 수도권의 제일 큰 도시여서 아마 이미지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동탄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패권이 화성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입지 여건부터요. 그 동탄 신도시와 향남 신도시, 봉담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화성이 제일 젊은 도시로서 평균 연령이 36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이건 농촌이 아니네요, 한마디로. 실제 농촌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복받은 것이 도시의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을 때는 복지 비용의 부담이 큰데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이분들이 생산활동에, 농업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보건소 기능을 좀 잘 해드리면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잖아요, 그분들은.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화성 인구는 또 한 20-30만 늘겠네요. 2020 계획에 2020년도 계획에 보면 110만으로 잡혀 있고 이미 택지는 분양이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한,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할 그런 곳이로군요. 보통의 도시들은 이제 도시 쇠퇴를 넘어 도시 폐쇄의 단계에 와 있죠. 근데 화성은 그런 좋은 인프라와 입지적 여건으로
점점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롭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체가 있다고 해서 또 교통망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세종시만 해도 뭐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광역교통망이 잘 되면 그만큼 출퇴근을 더 많이 해요. 물론입니다. 그냥 강남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평균 연령이 36세란 얘기는 다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죠. 거의 실수요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출생률 또한 동탄으로 제한하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78명에 2명에 가깝죠. 네. 화성의 평균 출생률이 1.78명. 동탄은 2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런데, 직접 들어와서 직장 가까운 데 다니면서 아이도 낳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의료 뭐 이런 건데 우리 시장님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소위 동탄이 아무리 인프라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강남을 쫓아가기는 인적, 물적 모든 구성이 만만치는 않죠.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만의 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소위 주입식 심화 교육의 틀을 벗고 미래 교육의 대안을 화성에서 만들자. 말씀 올렸듯이 그렇게 출생률도 높고 유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도시로서의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역량은 키워질 수 있다. 예, 예. 기존의 주변에 대도시가 있었죠. 안산, 수원. 뭐 이런 대도시로 우리 산업체 인력들이나 연구원들이 출퇴근을 하는. 네네. 연봉이 좀 많은 분들은 과천까지 또 강남까지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우리만의 미래 교육을 선도해보자라는 고민으로 창의지성 교육을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통해서 예. 소위 창의성 교육은 혁신학교의 발전 모델입니다. 혁신학교의 모델을 애초에 김상곤 지금 교육부총리님이시죠. 예, 예. 교육감님하고 화성이 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혁신학교 모델이었었는데요. 예, 예. 화성은 불행히도 혁신학교 모델에 처음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는 저희가 거의 다 만들었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때 개인적인 정치적인 재판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유동성이 생길까봐 저희가 이제 보류가 됐다가 2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인근 오산시, 또 안양시, 의정부시. 네. 혁신학교의 모델 이 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새로운 모델의 대안이 가능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게 우리의 창의지성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창의지성 교육. 예.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역량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주도하다가 2년만 되면 타 학교로 전근 가고 맞아요. 다시 시작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큰 결점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로 시가 주도하는 교육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창의지성 교육센터. 네, 네. 교육청에서 소위 휴직해서 교육 전문가분들이 파견 나오고 시의 공무원들이 파견 가고 또 서구 유럽, 북유럽의 아유 교육 전문가들을 시가 직접 채용해서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것에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 겁니까? 학부모를 재교육시켜야 될 생각을 갖게 됐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단순 평가, 단순 지식을 전달받는데 1등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 학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주자.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학부모 재교육. 주입식 교육에 갇혀있던 분들을 소위 디베이트 수업도 가능한, 토론 수업이 되도록 참여 수업도 가능한 이런 수업에 교수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사의 재교육. 또 하나가 교과서가 좋은 책이긴 하지만 네. 그 같은 동년배들이 전국에 동시에 똑같은 책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 화성만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걸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창의지성 교육센터입니다. 그럼 화성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교과서로 공부 안 합니까? 기본 교과 과정은 이수를 하대요. 예. 화성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교과 과정에 사이사이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있고요. 교과 과정을 개편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 교육청하고 협의하에서 예.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길 원하는 학교. 올해는 바둑을 한 30몇 개 학교, 36개 학교에서 바둑을 교과 과정에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바둑을 배워요. 예. 체육 프로그램에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 그리고요. 또 됐고. 올해서부터 추진되는 게 자유학년제 아이들은 요트 보트는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트를 배워요? 예. 화성의 전국항 요트 인프라가 아주 잘 돼 바다가 있어서 바다가 넓으니까 예, 또 예. 그래서 인프라가 이제 요트 계류장이 아주 수도권에 제일 큰 게 있고요. 또 내년서부터는 그 시립 승마장을 지금 건설 중인데요. 필수 과목으로 승마도 배우게 하는. 너무 귀족적인 스포츠만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승마, 요트 뭐. 화성이 이제 말산업특구라는 국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됩니까? 예, 제주도가 말의 인프라는 좋긴 하지만 관광 가서 일정 부분 체험하는 코스라고 보면 화성은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요트와 승마를 즐기고 배우면서 이 사업이 확대 발전될 수 있는 적지에 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서 그런 자원도 지금 맞게 만들었고 그런 인프라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 요트를 배우고 승마를 배우는 거는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니라 직장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 서신중학교의 아이들은 요트부 출신으로 따로 요트에 대한 전문성을 배워가고 있고 네. 그 전문성을 가진 아이들이 다시 요트 보트에 또 교사로서 참여할 수 있고요. 바람바이오 고등학교는 이미 승마학과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배양된 인재들이 화성의 사립승마장이 한 30개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채용되는 거고. 예, 거기에 채용되고 체계적으로 네. 그런 저변을 넓혀가는. 예.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이 4만 불 시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물리적 여건이나 교통 여건은 화성이 최고의 적지. 가까우니까 수도권에서. 네. 제주도를 매일 가서 할 수 없는. 네. 또 뭐 있습니까? 바둑, 요트, 보트. 또 인근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위 세월호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생존 수영을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예. 그 미국이나 이런 데 학교들은 수영 일정 정도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요트보트도 네. 아예 배 체험을 미리 해야 소위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음터라고 화성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의 시스템인데요. 이음터? 예. 네.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 친구 몇과 SNS로 소통하고 많은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학원에서 심화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심화 교육을 받고 실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학교 운동장이든 동네 큰 마당에서 선후배가 어울려 놀았습니다. 화성에서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화성에 들어왔으니 한 45년 됐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도 계속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는 이제 수원으로, 화성이 그때는 이제 인구가 중학교까지는 적었고, 화성에서 다니시고. 그런데요. 거의 이제 100% 농촌일 시대에 제가 전입 들어왔었는데요. 정말 수영 배우는 것부터 팽이를 깎고 연 만들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선후배지간에 전수하고 배워주는 과정에 지혜를 배웠죠. 심지어는
수박 서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네. 사과 서리는 몇 시간대 농가의 피해를 안 주면서 서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전부 동네 형, 동네 아저씨들한테 예. 배운 거죠. 예. 그래서 이음터에서는 그걸 복원시켜줘야겠다. 근데 단순히 초중고등학생들이 어울려서 뭔가 해봐라 그러면 잘 안 하죠. 예. 그래서 관심사, 생태에 관심사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그것으로 협동조합을 연계하고 지역의 생태 전문가랑 연계시켜주고, 또 조리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조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고, 예. 각종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주는 이음입니다. 네. 그 이음과 지역사회가 이어주는. 아니, 그러니까 학교마다 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는 건 보통 학교 교사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 지역 전문가들, 또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 초등학교의 생태를 꼭 박사급이 가르칠 필요는 없죠. 생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언니가, 오빠가 가르쳐주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이음터인데요. 첫 번째 이음터에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도 특화를 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ICT를 특화시켰죠. 네. 앞으로의 ICT는 필수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예. 이곳에 ICT가 특화돼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핸드폰 앱으로 비행을 하는 드론을 날리고 수준까지 가 있고요. 3D 프린트기는 자기가 상상했던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음터가 이미 이제 완공 단계에 가 있는데요. 영화, 연극, 에디터, 이게 특화가 돼 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완공 단계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학교 동아리랑 전문가를 그냥 이렇게 엮어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듭니까? 하드웨어가 아예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첫째 융복합 사례인데요. 예.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학교 부지에 무상으로 시가 소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네네. 그 공간에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드웨어를 만든 것이 이게 이음터입니다. 학교는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죠. 주입식 교육, 또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다 가기 싫어하는데 이음터의 아이들은 눈만 뜨면 이음터를 가고 싶어하고 집에 안 가려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주는 공간. 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화성 전역에 한 20개 정도가 지어지는데요. 네. 인구 5만당 1개소씩. 이것들이 각자의 특화의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ICT, 하나는 영화, 이런 또 식으로. 하나는 음악미술, 또 하나는 역사문화, 또 하나는 생태, 또 하나는 생활레저,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특화가 돼 있어서 초급 과정은 내가 배울 곳에서 배우고 집 앞에서 배우고,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중국어 과정이 있다 그러면 방과 후 시간이거나 또 주말이거나 방학을 이용해서 심화교육 단계를 갈 수 있게끔. 그 이음터 안에서 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ICT 이음터는 ICT 전문 이음터가 권역별로, 화성이 워낙 땅이 넓어서요. 또 ICT의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다 넣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규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게 ICT인데요. 그렇죠. 권역별로 세워집니다. 동탄에 하나, 또 향남 지역에 하나, 봉담 지역에 하나. 그래서 그 주변의 아이들은 아예 학교로 등하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음터로 등하교를 해서 ICT 초급 과정을 배우는. 그럼 학교를 안 가요?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규 교과 과정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음터에만 와서 배워도 교과 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더 심화된 그쪽으로. 미래에는 어찌 보면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말씀 물렸듯이 모든 시스템을 학교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용역 과정에 태워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든 2학년 때든 최초의 경험이 어느 시절이 제일 좋다고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아이들은 일정 기간, 초급 과정 일정 기간은 이음터로 등하교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말씀 주셨듯이 마을 전체가 나서야 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화성의 마을교육 공동체 이음터 사업입니다. 이게 좀 성숙해서 발전하면 이른바 산학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되겠는데요? 예, 물론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그런 컴퓨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고요. 예. 그런 대회도 직접 유치해서 전국 대회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잘하면 얼마든지 취업 가능한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이음터가 앞으로 목표가 20개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현재는 몇 개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 이제 완공이 되는 게 두 건이 더 있고요. 2016년도에 완공이 된 게 한 건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음악 미술, 영화 연극은 생태와 올 한해 다 완공이 되는 네. 시스템이고요. 이게 신도시에 적용되는 사례다 보니까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착공이 되는 그렇군요. 학교를 지으면서 같이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화하고 발전해서요. 화성은 대한민국 축소판이라 시골 지역도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구 학교에 시골 학교들은 부지 면적이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남 바람바이오고등학교에서는 3,000평을 구 항남 시가지에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에 이제 ICT 특화 이음터가 들어가게 됐고, 심지어 대학교까지 진화가 됐습니다. 어느 곳은 면청사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랬을 때 청사 부지를 넓게 떠서 행정과 결합된 이음터까지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 아니, 화성 원래 오래 사시던 주민들은 어떡하고 신도시만 자꾸 그렇게 뭐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군요. 농촌 지역에도 그런 걸 계획하고 지어지고 있군요. 예, 화성은 대한민국의 정확한 축소판입니다. 화성에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대안을 농촌 지역, 어촌 지역, 공업 지역, 구시가지, 신시가지 대안을 다 만들어서 지금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